안녕하세요. 하라TV 서점에 간 디자이너 서간디 하라입니다. 서간디는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들과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혹은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디자이너가 읽고 권하는 좋은 책 소개를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맥락을 팔아라입니다. 제목은 맥락을 팔아라이고요. 부제목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시대 마케팅. 그리고 저자는요, 정지원, 유지은, 원충렬, 출판사는 미래의 창입니다. 금액은 17,000원이고요. 초판 인쇄는 2017년 10월 10일에 1쇄 발행했고요. 그리고 3쇄 발행이 같은 해 같은 월 30일, 그러니까 20일 만에 3쇄 출판을 했네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었습니다. 페이지 수는 에필로그까지요 311페이지입니다. 저자인 정지원 씨는요, JN 브랜드의 대표이고요. 20년간 마케팅 현장에서 수나리, 올레TV, CU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브랜드 마케팅의 고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지은 씨는 인워드 브랜딩과 브랜드 메이저를 거쳐 현재 몸담고 있는 JN 브랜드까지 한눈 팔지 않고 브랜딩만을 업으로 삼고 달려온 크리에이터입니다. 원충렬 씨는 브랜드 메이저, 네이버 등 여러 회사와 조직을 거쳤지만 결국 브랜딩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을 해온 그런 크리에이터입니다. 한번 목차를 살펴볼까요? 목차는 크게 6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지금 맥락인가? 두 번째, 단단한 맥락은 자기다움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맥락을 수용하는 집단을 해석하라. 네 번째, 맥락이 전개되는 접점을 이해하라. 다섯 번째, 맥락은 확산을 위한 설계다. 여섯 번째, 맥락을 완성하는 것은 브랜드의 매력이다.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맥락, 컨텍스는요, 콘, 함께와 텍스처, 짜여지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단어이죠. 그런 만큼 무언가를 함께 엮어서 만들어낸다는 뜻을 담고 있지 않을까요? 저자는 아마존은 맥락을 고객 우선,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또 샤오미는 고객을 친구로 라고 하는 참여형 소비로 브랜드를 이념화했다고 정의하면서 맥락은 그럴싸한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에는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따르는 소비를 통해서 고객 경험이 된다고 이 책에서 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만났던 이 책의 첫 인상의 문장은요, 바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이 시대에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브랜드를 판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맥락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책 표지를 보면서 무심코 넘겼던 책 머리에서 언급한 바로 왕이 죽고 왕비도 죽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소설가 포스터는 저서인 소설에 의해서 스토리와 플랫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왕이 죽었다는 사건과 왕비가 죽었다는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스토리이지만 두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여해 왕이 죽자 슬픔을 못 이겨 왕비도 죽었다고 표현하면 플롯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집중하게 되는 것은 실상 플롯의 완성도에 기인한다. 여기까지 읽고 저는 흥미와 집중하게 되는 플롯 구성도, 플롯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극적이고 또 조금은 색다른 시작을 하는 단락까지 읽고는 고민 없이 사들고 온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독서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술술 읽힐 수 있게 쉽게 쓰여진, 아니 잘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요, 2019년이었습니다. 디자인과 마케팅, 기획에 이르기까지 기초 지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재미가 있어 읽을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까워서 아껴서 쪼개 읽고 싶었던 그런 책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주 쉽게 완독했습니다.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 정지원 저자님에 관한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그분의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디자이너로서 사고의 확장성과 나 나름의 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단락은요, 바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입니다. 저자는 아마존과 치타야의 공통점은 맥락이라고 말하면서요, 끊임없이 연결되는 경험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책을 팔겠다고 하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재를 만들어주니 책이 팔리더라 라고 말한 무네야키 사장의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판매는 인과적으로 일어난 결과일 뿐이고 치타야는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책 한 권으로 시작된 관심사가 더 구체화되거나 더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아마존 역시 판매를 말하지 않고요, 자신들은 고객의 중심의 회사이며 고객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도 있도록 돕는 것이 임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렌디피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고객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선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 30대는 디자인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합니다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5, 6년 전부터 해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객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고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선사해야 될 만큼 사람에게 집중하고 애정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단락을 읽으면서 조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면 고객은 외면하지 않는다. 오직 고객을 위해 데이터를 토대로 맥락과 세렌디피티를 제공하는 것. 이를 통해 아마존과 치타야는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미래의 형태를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 70개의 브랜드를 기초조사한 후에 쓰여졌다고 하는 이 책은요, 그런 만큼 다양한 브랜드의 숨은 이야기와 성공 기업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성공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한다는 것은 플롯의 완성도에 의해서 기인된다고 말씀드렸듯이요,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락을 팔아라, 이 책은요, 커뮤니케이션이 참 잘 되도록 기획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경영 철학에 맞는 맥락을 만들어낸 검증된 마케팅 전략들이 잘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점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도움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 마케팅 실무자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다양한 간접 경험을 책을 통해서 권하고 있는 서간디의 하라의 맥락을 팔아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